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손에 전 세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폭탄의 기폭 장치가 들려 있습니다. 당신은 매일같이 적들에게 이 버튼을 누르겠다고 경고합니다. 이 버튼이 눌리는 순간 세계 경제의 심장은 투어버릴 것이고 수많은 국가들이 패닉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그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폭탄이 바로 당신의 집 거실 한가운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중동의 강호, 이란이 마주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자 거대한 모순입니다. 세상은 이란이 언제라도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침없고 두려움 없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표면적인 강인함 아래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세계 지도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위험한 바닷길 하나를 짚어봐야 합니다. 중동의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바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해협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불과 39km에 불과합니다. 배가 다닐 수 있는 실제 안전한 항로는 양방향을 합쳐 고작 3km 남짓입니다. 거대한 초대형 유조선들이 교행하기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좁은 목구멍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바닷길이 지니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 즉 하루에만 수천만 배럴의 석유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갑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이 해협이 봉쇄된다면 국제 유가는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솟구칠 것입니다. 전 세계의 공장이 멈추고 물류망이 붕괴되며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은 순식간에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세계 경제의 목줄이 이 좁은 바다 위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해협의 북쪽 해안선을 온전히 통제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은 이 지정학적 카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전 세계를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해왔습니다. 지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방 세계와의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이란의 지도부와 군부 고위층은 잊지 않고 똑같은 경고를 반복했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가 선을 넘거나 이란의 안보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틀어막아 버리겠다는 협박입니다. 그들은 해협 곳곳에 기뢰를 매설하고 지대함, 미사일과 수많은 무장 고속정을 동원해 이 바다를 거대한 죽음의 함정으로 만들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세상은 이들의 서늘한 경고가 나올 때마다 숨을 죽였습니다. 국제 유가는 요동쳤고 강대국들은 앞다투어 군함을 파견하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란은 정말로 전 세계를 인질로 잡고 기꺼이 함께 파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슬람 혁명의 굳건한 수호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묘하고도 결정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의 위기와 극단적인 경제 제재 속에서도 이란은 단 한 번도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 당시 이른바 유조선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미국이 이란의 핵심 장성인 가셈 솔레이마니를 암살하며 전쟁 직전까지 갔던 2020년에도 그들은 결코 그 마지막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정권의 존립이 흔들리는 그 숱한 위기의 순간에도 그들은 말로만 위협했을 뿐 실제로 그 파멸의 버튼을 깊게 누르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나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대한 단순한 공포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며 치명적인 지정학적 딜레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 호르무즈라는 버튼이 세계를 향한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숨통을 가장 먼저 끊어놓을 수 있는 맹독성 독배라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력을 그토록 자랑하는 국가가 왜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권력의 버튼 앞에서는 이토록 망설이는 것일까요? 이란이 그토록 자랑하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무기가
왜 스스로를 찌르는 칼이 되는지 이해하려면 지도를 펼치고 석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궤적을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을 자랑하는 자원대국입니다. 이들에게 땅속 깊은 곳에서 뽑아 올리는 검은 황금, 석유는 국가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와 같으며 신정 정권을 유지하고 거대한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절대적인 생명선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석유를 수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항구들은 대부분 페르시아만 내부에 갇혀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이란 원유 수출의 절대 다수를 담당하며 국가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하르크 섬의 수출 터미널은 페르시아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치명적이고도 역설적인 지리적 모순을 만들어냅니다. 이란이 수출하는 석유가 망망대해로 나아가 전 세계의 고객들에게 닿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 스스로 통제하겠다고 위협하는 바로 그 좁은 통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란이 서방 세계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해협을 전면 봉쇄하는 결단을 내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미국이나 유럽으로 향하는 유조선의 백길만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 자신의 유조선들 역시 꼼짝없이 페르시아만 안쪽에 갇히게 됩니다. 적의 목을 조르기 위해 강하게 뻗은 손이 빙 돌아와 동시에 자신의 숨통을 잔인하게 쥐어짜는 기괴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는 적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거대한 경제적 감옥에 자신을 가두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국제 정치에 매우 현실적이고 차가운 역학관계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 이란은 미국의 가혹하고 촘촘한 경제제재망에 갇혀 있습니다. 국제금융망에서 퇴출당하고 합법적인 무역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이란이 국제 석유 시장에 원유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고립무원의 암담한 상황에서 이란의 석유를 대량으로, 그것도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사주는 사실상 유일한 구원자가 존재합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입국이며 국제 제재를 피해 값싸게 들여오는 이란의 원유는 거대한 중국 경제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매우 중요한 동력 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그림자 선단이라 불리는 유령 선박들이 위치 추적기를 끈 채 페르시아만에서 기름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것은 곧 자신들의 가장 큰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돈줄인 중국으로 향하는 원유 공급선마저 스스로 끊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국가적 수입의 감소라는 경제적 손실을 넘어섭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이란의 뒤를 든든하게 봐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동맹국인 베이징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외교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이란 수뇌부가 체제 수호를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불사한다고 소리치더라도 만걱지막 남은 단 하나의 생명줄인 중국과의 관계마저 파탄내면서까지 바닷길을 걸어 잠글 명분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에게 있어 외부 세계를 위협하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지정학적 무기인 동시에 자신들의 생존 자체를 유지하는 유일한 호흡기라는 지독하게 모순된 지위를 갖습니다. 테헤란의 수뇌부 역시 이 서늘한 현실의 무게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텔레비전 화면과 군중이 모인 광장에서는 서방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당장이라도 해협을 봉쇄할 것처럼 외치지만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실제로는 단 한 번도 그 파멸의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해협을 봉쇄하고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적군의 폭격기가 하늘을 뒤덮기도 전에 자신들의 경제가 먼저 완전한 심정지 상태에 빠져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다 위에서 번쩍이는 가장 날카로운 검은 사실 그 칼날이 온전히 자신들의 심장을 향해 있는 무기였던 셈입니다. 수사적인 위협과 지리적 한계 사이에서 이란은 끊임없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 수출길이 막히고 수익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경제보고서의 지루한 숫자 하나가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란 내부에서 이 자금줄의 차단은 전혀 다른
국가를 통째로 뒤흔들지도 모를 훨씬 더 파괴적인 시한폭탄에 불을 붙이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를 덮고 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위협에서 눈을 돌려 이제 이란이라는 국가의 텅 빈 심장부를 깊숙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 나라의 땅 속에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부의 원천 중 하나가 묻혀 있습니다. 끝없이 솟구쳐 오르는 검은 황금의 바다 위에 지어진 나라.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이란 국민들은 중동에서 가장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번화가에서부터 변두리에 흙먼지 날리는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란 사람들의 식탁 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풍요가 아니라 차갑고 질긴 가난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정 정권이 밖으로는 절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뼈아픈 역설의 현장입니다. 수십 년간 겹겹이 쌓이며 지속된 국제사회의 가혹한 경제 제재는 단순히 국가의 무역 장부만 망가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가장 끔찍한 재앙은 바로 돈의 가치가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리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의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이란의 공식 화폐인 리알화의 가치는 그야말로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뼈 빠지게 일해 모아둔 은행 계좌의 예금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휴지 조각처럼 변해버립니다. 월급을 받아도 며칠만 지나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과 계획을 강제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그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건조한 통계 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시장에 나서는 서민들의 지갑을 몰래 털어가는 무자비한 도둑과 같습니다. 한때 이란 사람들의 식탁에 풍성하게 오르던 양고기와 신선한 과일, 질 좋은 쌀은 이제 웬만한 중산층조차 특별한 날에나 큰맘 먹고 사야 하는 사치품으로 전락했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값싼 전통빵을 구하기 위해 매일 새벽부터 빵집 앞에 굽이굽이 긴 줄을 섭니다. 가족이 병에 걸려도 기초적인 의약품조차 제때 구하지 못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암시장을 전전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자원 대국이라는 이란이 감추고 있는 비참한 민낯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처참한 붕괴는 필연적으로 민심의 이반과 거대한 사회적 분노를 잉태합니다. 생활고에 짓눌린 국민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발밑에는 전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흐르는데 왜 우리는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고기 한 점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가? 지도부는 중동 지역에 패권을 쥐겠다며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외부의 무장 세력들을 지원하고 거침없이 무력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화려한 제국적 야망의 영수증을 대신 받아들고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텅 빈 지갑을 쥔 채 하루하루 굶주림과 싸우는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경제 제재라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는 이렇게 이란 사회를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조용히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석유를 제대로 수출하지 못해 막혀버린 국가 경제의 혈관은 결국 사회 시스템 전체의 괴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똑똑한 청년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한때 국가 경제를 든든하게 지탱하던 탄탄한 중산층은 극심한 생활고 속에 빠르게 빈민층으로 굴러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적이 폭격기를 띄워 파괴한 잿더미가 아닙니다. 맹목적인 적대와 고립을 선택한 정권의 정치적 결정이 만들어낸 지독하게 느리고 고통스러운 자해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부를 발밑에 두고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혹독한 하루를 견뎌내야 하는 역설. 이 기막힌 모순은 이란 사회의 깊은 곳에 언제 터질지 모를 거대한 화약고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굶주림은 필연적으로 체제를 향한 매서운 분노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딛고 서 있는 땅마저 갈라지기 시작할 때 그 분노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절망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란의 붕괴를 상상할 때 흔히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외부에서 날아오는 첨단 미사일이나 하늘을 뒤덮는 폭격기의 굉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뼈대를
가장 무섭게 갉아먹고 있는 진짜 파괴자는 총성 하나 없이 아주 조용하고 치명적으로 국토 전체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의 증발, 즉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환경 생태계 붕괴 현상입니다. 서방의 가혹한 제재가 이란의 경제적인 혈관을 막아버렸다면 극심한 가뭄과 정부의 철저하게 무능한 수자원 관리는 이란의 물리적인 육체를 서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말라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이란의 국토는 척박한 중동에서도 손꼽히는 비옥한 농경지를 품고 있던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혁명 이후 외부 세계의 압박에 맞서 식량 자급자족을 이룩하겠다는 명분 아래 국가가 주도한 무분별하고 근시안적인 농업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정권과 결탁한 세력들은 국토 곳곳에 거대한 댐들을 무계획적으로 건설하여 자연스러운 물길을 강제로 막아버렸습니다. 단기적인 농업 생산량을 억지로 늘리겠다며 규제 없이 지하 깊은 곳의 안반수까지 무자비하게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하 깊은 곳에 고여있던 소중한 수자원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한때 이란의 자랑이자 중동 최대의 염수호였던 우르미아호는 물이 말라붙어 끔찍한 소금 사막으로 변해버렸고 역사적인 도시 이스파한의 심장을 가로지르던 생명수 같은 자얀데 루드강은 이제 쩍쩍 갈라진 마른 흙바닥만을 흉물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메마른 호수 바닥에서 불어오는 유독한 소금 폭풍은 이제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연이 죽어가는 것은 곧 그 땅에 기대어 살아가는 인간 생존의 근본적인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대로 땅을 일구며 정직하게 살아왔던 수백만 명의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올해 비가 적게 와서 농사를 망친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땅 속의 물길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려 영원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죽은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물이 완전히 마르고 비옥했던 땅이 허연 소금기로 뒤덮이자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눈물을 머금고 고향을 버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외부의 적이 쏜 총탄이 만든 난민이 아니라 국가의 끔찍한 정책 실패와 오만이 만들어낸 수백만 명의 거대한 기후 난민들이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령 마을로 변해버린 텅 빈 농촌을 떠나 보따리를 싼 이들은 당장 오늘 밤 몸을 누일 곳과 먹을 것을 찾아 테헤란을 비롯한 거대 도시의 변두리로 무작정 몰려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란 사회를 지탱해온 매우 중요하고도 치명적인 정치적 단층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란의 농촌 사회와 농민들은 보수적인 이슬람 신정 정권의 가장 강력하고 충성스러운 정치적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혁명 당시에도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참혹했던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 당시에도 정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최전선으로 달려가 피를 흘린 이들은 바로 이 소박하고 신앙심 깊은 농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의 이름으로 번영과 평등을 약속했던 지도부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들에게 쩍쩍 갈라진 죽은 땅과 지독한 가난만을 돌려주었습니다. 정부의 철저한 무능과 특권층의 부정부패로 인해 생존의 터전을 빼앗기고 대도시의 비참한 빈민가로 쫓겨난 이들의 텅 빈 가슴 속에서 정권을 향한 맹목적인 믿음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차가운 분노와 뼈저린 배신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을 파괴한 진짜 적은 멀리 있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아니라 물기를 빼앗고 땅을 망가뜨린 자신들의 부패한 권력이라는 뼈아픈 진실을 온몸으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 곳을 잃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은 도시 외곽의 척박하고 열악한 판자촌에 모여 거대한 분노의 빈민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어둡고 비좁은 빈민가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향을 잃은 절망적인 농민들이 경제 제재의 짙은 그늘 아래서 태어나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 세대와 한 공간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이 좁고 가난한 골목길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체제에 버림받은 이 두 집단의 거대한 좌절이 교차하는 순간, 이란 사회의 밑바닥에서는 이제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매우 위험하고도 파괴적인 화학 반응이 서서히, 그러나 맹렬하게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도시 외곽의 빈민가에서 피어오른 절망의 불씨는 이제 테헤란 도심 한복판, 대학 캠퍼스와 화려했던 옛 거리로 번져가며 또 다른 거대한 폭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불꽃의 중심에는 과거의 이란과는 완전히 다른 유전자를 가진 새로운 인류가 서 있습니다. 바로 경제 제재의 혹독한 겨울 속에서 태어나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로 세계와 호흡하며 자라난 이란의 Z세대입니다. 이들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의 뜨거운 광기를 겪어보지도 못했고 피비린내 나던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터에서 동료를 잃은 끔찍한 트라우마도 없습니다. 그저 태어날 때부터 국가가 강요하는 억압적인 종교적 규율과 완전히 붕괴된 경제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 갇혀버린 세대일 뿐입니다. 이 젊은이들의 손에는 빛바랜 이념의 서적 대신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신정 정권이 철저하게 인터넷망을 검열하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차단하려 발버둥치지만 이들은 가상사설망을 이용해 빛의 속도로 국경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의 또래들이 어떻게 자유롭고 평범하게 살아가는지를 매일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화면 속 세계의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과 화면 밖 자신들의 숨막히는 현실 사이의 아득한 괴리감. 그 거대한 격차가 이들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인 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훔쳐진 미래에 대한 맹렬한 분노였습니다. 아무리 밤을 새워 공부하고 명문 대학을 졸업해도 온전한 일자리는 존재하지 않고 화폐 가치는 매일 바닥을 뚫고 추락하며 심지어 길거리를 걸을 때 입는 옷차림과 머리카락을 가리는 방식조차 도덕 경찰의 채찍질 아래 철저히 통제받아야 하는 끔찍한 일상. 지도부는 끊임없이 외부의 적을 향해 성전을 부르짖지만 청년들이 매일 마주하는 진짜 지옥은 바로 그들이 숨쉬고 있는 조국의 텅 빈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가을, 마침내 그 분노의 거대한 둑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흐사 아민이라는 젊은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에 끌려가 잔혹하게 구타당하고 의문사한 사건은 칠흑 같은 이란 사회의 심장부에 던져진 거대한 횃불이 되었습니다. 이전 세대의 시위가 주로 경제적인 요구인 빵이나 부분적인 정치개혁에 머물렀다면 이 새로운 세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외친 구호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권의 수정이나 얄팍한 타협이 아니라 체제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자유를 요구했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젊은 여성들은 날아오는 총탄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히잡을 불태우고 길게 기른 머리카락을 스스로 잘라내며 저항했습니다. 최루탄과 실탄으로 무장한 정예 진압군 앞에서도 맨몸의 10대 소녀와 소년들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모습은 전 세계를 엄청난 충격과 경외감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란의 최고 수뇌부가 마주한 가장 섬뜩하고도 치명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혁명을 주도했던 기성세대들은 잔혹한 고문과 처형이라는 국가의 끔찍한 폭력 앞에 침묵하고 순응하는 법을 뼛속 깊이 배웠습니다. 국가가 조장하는 무자비한 공포는 수십 년간 정권을 유지하는 가장 훌륭하고 단단한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루탄 연기 자욱한 거리에 선 아이들에게는 그 낡은 공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희망을 박탈당해 이미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대에게 내일 감옥에 끌려가거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국가의 위협은 더 이상 예리한 무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밖에서 날아오는 첨단 미사일보다 정권에게 수백 배는 더 위험한 존재, 즉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시민으로 완전히 진화해버린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이들의 시위를 끔찍한 유혈극으로 진압하며 겉으로는 다시 거리를 통제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폭력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압력솥의 뚜껑을 강제로 억눌러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 내부는 물론이고 세상 그 누구도 그 혁명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리의 동료의 피를 흘린 세대는 결코 권력을 용서하지 않으며 무거운 침묵 속에서 훨씬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폭발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억압의 장벽이 높아질수록 튀어오르는 반발력은 정권이 통제할 수 없는 임계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폭발력을 가득 머금은 젊은 세대만이 체제의 붕괴를 예고하는 유일한 균열은 아닙니다. 이제 시선을 테헤란의 도심에서 돌려 이란의 척박한 변방, 험준한 국경선이 맞닿은 지역들을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형태의 거대한 파괴선이 이미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란을 바라볼 때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이 나라를 단일한 페르시아인들의 이슬람 국가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지도를 넓게 펼쳐놓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의 국가라기보다는 억지로 기워붙인 거대한 제국의 축소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란 인구의 절반 정도만이 주류인 페르시아인입니다. 나머지 절반의 공간은 아제르바이잔인, 쿠르드인, 아랍인, 발루치인 등 각기 다른 언어와 문화, 그리고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진 소수 민족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들은 테헤란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의 험준한 산악지대나 황량한 사막의 국경선에 몰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테헤란의 중앙 권력은 이들 변방의 소수 민족들을 철저한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정권은 이들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억압하고 경제적인 투자를 고의적으로 방치했습니다. 가장 극단적이고 뼈아픈 모순은 석유가 쏟아져 나오는 남서부의 후제스탄주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곳은 이란 국가 경제를 먹여 살리는 막대한 양의 원유가 채굴되는 심장부이지만 정작 이곳에 거주하는 아랍계 주민들은 심각한 식순환과 지독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들의 땅에서 엄청난 부를 빨아들이면서도 그 대가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혀 나누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지역적 불평등과 차별은 변방의 국경지대에 차갑고 깊은 분노의 층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제적 소외가 깊어질수록 저항은 거세졌고 중앙정부는 이를 무자비한 폭력으로 짓밟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험준한 서부의 쿠르디스탄 산맥이나 남동부의 척박한 시스탄, 발루체스탄 사막에서 테헤란을 향해 뿜어내는 분노는 단순히 경제를 살려달라거나 정치적 자유를 달라는 요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누적된 민족적 차별에 대한 피맺힌 원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이란 전역을 휩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을 때 정권이 가장 잔혹하게 실탄을 퍼부으며 피해 진압을 감행한 곳은 테헤란 도심이 아니라 바로 이 소수민족들이 거주하는 국경지대였습니다. 마흐사 아미니 역시 쿠르드 출신의 여성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의 수뇌부가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하는 또 다른 거대한 시한폭탄입니다. 이란이라는 국가는 겉보기에 단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언제든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위태로운 모자이크 작품과 같습니다. 만약 심각한 경제 붕괴나 외부와의 재앙적인 전쟁으로 인해 테헤란의 중앙 통제력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진다면 이 억눌렸던 변방의 조각들은 단순한 시위를 넘어 국가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려는 분리주의 폭동으로 돌변할 수 있는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국이 무너질 때 변방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된다는 냉혹한 역사의 법칙을 이란 지도부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갈라진 땅의 민심과 이를 것 없는 청년들의 분노, 그리고 사방에서 떨어져 나가려는 변방의 조각들을 하나로 묶어두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번영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사람들을 결속시킬 수 없다면 남은 방법은 오직 압도적인 공포뿐입니다. 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파편들을 억지로 움켜쥐기 위해 이란의 엘리트들은 국가의 모든 혈관을 통제하는 무자비한 강철의 손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이란의 모든 핵심 권력과 부를 독점한 채 깊고 어두운 곳에 퓰리를 틀고 있습니다. 갈라진 민족들의 원한과 이를 것 없는 청년들의 분노, 그리고 쩍쩍 갈라진 마른 땅의 절망까지 이 모든 거대한 균열이 이란이라는 국가를 당장이라도 무너뜨릴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란의 신정체제는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끈질기게 살아남아 왔습니다. 그 비결은 단순히 종교적 신념이나 선전에 있지 않습니다. 이란의 심장부에는 정규군보다 훨씬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그리고 훨씬 더 잔혹한 조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입니다. 이들을 단순히 국가를 지키는 군대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큰 오산입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란이라는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이며 모든 권력과 자본이 모여드는 거대한 블랙홀과 같습니다. 1979년 혁명 직후 이슬람 지도부는 정규군이 언제든 자신들을 배신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토가 아닌 이슬람 혁명 정신 그 자체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직속 친위대를 창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혁명 수비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오늘날, 이들은 이란의 정치, 군사, 외교는 물론이고 경제적 생명줄까지 완벽하게 장악한 거대한 괴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들의 진짜 힘은 총칼이 아닌 돈에서 나옵니다. 혁명 수비대는 카타말 안비아라는 거대한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을 비롯해 수백 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초거대 경제제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와 가스 개발, 도로와 댐 건설, 통신, 은행, 심지어는 공항 운영과 밀무역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들의 금고로 흘러 들어가며 이들은 서방의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전 세계에 뻗어있는 복잡한 유령회사 네트워크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독하고도 서늘한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경제 제재로 인해 이란의 서민들은 빵 한 조각을 구하기 위해 고통받고 있지만 혁명 수비대와 연결된 특권층은 오히려 이 제재를 부를 축적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정상적인 무역로가 막히자 이들이 장악한 밀무역 루트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구쳤고 제재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떠난 빈자리를 혁명 수비대의 기업들이 독점하며 더욱 비대해졌습니다. 국민의 고통이 깊어질수록 체제의 수호자들은 더욱 부유해지는 기이하고도 잔인한 공생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부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자비도 없는 철권 통치를 휘두릅니다. 혁명 수비대의 하부 조직인 바시지 민병대는 이란 사회 구석구석에 뻗어있는 감시의 촉수와 같습니다. 이들은 대학 캠퍼스, 공장, 시장, 그리고 이름 모를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이란인들의 일상을 촘촘하게 감시합니다. 조금이라도 체제에 저항하는 기미가 보이면 이들은 주저없이 곤봉과 총을 들고 나타나 피해 진압을 자행합니다. 이들에게 시위대는 같은 국민이 아니라 혁명 정신을 훼손하는 적일 뿐입니다. 혁명 수비대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체제를 지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체제의 붕괴는 곧 자신들이 누려온 모든 부와 권력, 그리고 생존 자체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이슬람 신정체제와 완전히 결속시켰습니다. 그렇기에 이란의 최고 수뇌부는 국민의 분노가 아무리 거세도 땅이 아무리 메말라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쟁의 기운이 감돌아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최후의 보루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이란의 가장 큰 강점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체제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오직 이들의 무력과 자본에만 의존하게 되면서 정권은 민심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만약 이 무적해 보이는 수호자들이 외부와의 전면전에 휘말려 그 힘이 분산되거나 약화된다면 그때도 이 억눌린 분노의 파도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테헤란의 수뇌부가 밤잠을 설치며 그리는 가장 끔찍한 악몽은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이란의 수뇌부가 매일 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가장 끔찍한 악몽의 시나리오를 가동해 볼 차례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최고 지도자의 결단이 내려지고 호르무즈 해협의 좁은 바닷길에 기뢰가 뿌려집니다. 거대한 유조선들의 통행이 완전히 멈추고 전 세계 주식시장은 붕괴하며 유가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로 폭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란이 전 세계를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환희는 채 며칠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해협이 봉쇄되는 즉시 세계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거대한 군사력이 페르시아만으로 밀려들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군을 투입해 테헤란을 점령하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식의 지루한 점령전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공군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한 무자비한 정밀 타격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들과 순항 미사일들은 이란의 방공망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고 주요 해군 기지와 미사일 발사 시설, 그리고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군사 자산들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뼈아픈 타격을 입고 최전선에서 피를 흘려야 하는 이들은 바로 이란 정권의 최후의 보루이자 억압의 도구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입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의 진짜 공포는 외부에서 날아오는 첨단 미사일에 있지 않습니다. 이란 수뇌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미군의 테헤란 점령이 아닙니다. 그들이 뼈저리게 공포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그 폭격이 만들어낼 거대한 권력의 공백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국가의 인프라가 파괴되고 경제가 완전히 마비된 상황에서 체제를 지탱하던 무자비한 수호자들, 즉 혁명수비대의 핵심 전력이 전선으로 불려나가거나 폭격으로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됩니다. 도심의 골목마다 서늘하게 번뜩이던 공포의 감시망이 일순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반세기 동안 단단하게 억눌려 있던 거대한 압력솥의 뚜껑이 마침내 날아가 버립니다. 가혹한 제재와 살인적인 물가 폭등으로 하루하루 굶주림에 시달리던 평범한 시민들, 물이 말라버린 고향을 잃고 빈민가를 배회하던 잃을 것 없는 농민들, 그리고 존엄과 자유를 빼앗긴 채 피를 흘리며 분노를 삭혀왔던 수백만 명의 Z세대 청년들이 공포가 사라진 거리로 거침없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만 DA에 여기에 더해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진 틈을 타 척박한 국경지대의 소수민족들은 일제히 무장봉기를 일으키며 오랫동안 꿈꿔왔던 분리독립을 선언할 것입니다. 만약 이 극도의 혼란 속에서 그동안 혁명수비대의 권력에 밀려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며 불만을 품어왔던 이란 정규군마저 군중의 편으로 돌아서서 총구를 수뇌부로 겨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시작한 외부와의 거대한 전쟁이 역설적이게도 국가를 안에서부터 갈갈이 찢어놓는 처절한 내전과 혁명의 방아쇠를 당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종말의 버튼이 가진 진정한 딜레마이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란 수뇌부에게 있어 강력한 서방과의 전면전은 그 자체로 국가의 끝이 아닙니다. 전쟁은 단지 체제의 심장을 향해 돌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굶주리고 분노한 자국 국민들이라는 진짜 적에게 굳게 닫혀있던 성문을 열어주는 치명적인 자해 행위이자 내부 붕괴를 알리는 핏빛 서막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외부의 거대한 적과는 마쿠에서 협상하거나 때로는 비겁하게 물러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터져나온 국민들의 맹렬한 분노 앞에서는 그 어떤 타협이나 자비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전 그들 자신이 바로 그 뜨거운 거리의 분노를 이용해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탈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권력을 거머쥐었던 바로 그 잔인한 방식 그대로 분노한 민중의 손에 의해 권좌에서 비참하게 끌어내려지는 것. 그것이 테헤란의 최고 권력자들이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꾸는 진짜 악몽입니다. 바로 이토록 끔찍하고 명확한 자멸의 시나리오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기에 이란의 엘리트들은 결코 스스로 그 종말의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내부에서 끓어오르는 치명적인 불만을 외부의 적을 향해 교묘하게 돌리면서도 자신들의 안위가 위협받는 전면전이라는 파멸은 완벽하게 피해가는 훨씬 더 정교하고 악랄한 생존 전략을 창조해냈습니다. 전면전이 곧 체제의 내부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뼈저린 공포. 바로 이 공포가 이란 수뇌부로 하여금 현대 지정학에서 가장 독특하고도 기만적인 군사 전략을 완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땅에 단 한 발의 폭탄도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적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중동 전역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법 같은 방법. 그것이 바로 전 세계가 경계하는 이른바 저항의 축을 이용한 대리전의 예술입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 지구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거대한 시아파 민병대들. 이들은 단순히 이란과 뜻을 같이 하는 동맹국이나 느슨한 협력자가 아닙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이들은 조국의 국경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미리 구축해 놓은 거대한 인간 방패이자 전진 배치된 최전선 방어망입니다. 이란의 정예 부대인 혁명수비대 쿠두스군은 수십 년 동안 이 무장 단체들에게 막대한 자금과 첨단 무기, 그리고 치밀한 전술을 제공하며 이들을 하나로 묶어 거대한 군사 네트워크로 키워냈습니다. 이 대리전 전략의 핵심 논리는 매우 차갑고 계산적입니다. 이란은 적국인 이스라엘이나 미국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총구를 겨누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대리인들을 내세워 적의 피를 말립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을 향해 미사일을 날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쉴 새 없이 로켓을 퍼부을 때 정작 테헤란의 하늘은 맑고 평온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막강한 군사력은 이란의 본토를 융단 폭격하는 대신 중동 곳곳에 흩어진 수많은 대리 세력들을 상대로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듯 막대한 비용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전쟁의 거대한 불길을 조국의 심장부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의 모래바람 속에서 타오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란이 고안해낸 완벽한 국가 화재 예방 시스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란을 향한 세상의 가장 흔한 오해와 마주하게 됩니다. 세계는 이란이 중동 전역으로 촉수를 뻗으며 폭력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비거침 없고 통제 불가능한 절대적인 무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이란의 이러한 공격적인 대외 팽창은 멈출 수 없는 제국주의적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뼛속 깊이 각인된 극도의 국가적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그들의 맨얼굴을 들여다보았듯 지금 이란 내부는 극심한 경제 붕괴와 타는 듯한 물 부족, 그리고 분노한 청년 세대로 인해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은 거대한 압력속과 같습니다. 외부에서 작은 충격 하나만 가해져도 억눌렸던 불만이 폭발하며 체제 전체가 산산조각 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란 수뇌부에게 있어 중동 전역에 혼란을 일으키는 저돌적인 행보는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의 허약한 내부 요새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복잡하고 절박한 생존 기제에 불과합니다. 대리 세력들이 밖에서 요란하게 소란을 피우고 강대국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동안 혁명수비대와 핵심 권력기관들은 온전히 내부의 반발을 무자비하게 억누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영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중동 전역에서 이란의 무기들이 서방의 이익에 타격을 입히는 장면을 끊임없이 송출함으로써 지도부는 가난과 억압에 지친 자국 국민들에게 이슬람 혁명의 위대함이라는 허상을 계속해서 주입할 수 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은 레바논과 가자지구, 예멘의 젊은이들이고 지정학적 이득과 정치적 승리의 과실은 테헤란의 수뇌부가 챙기는 참으로 기막히고 냉혹한 구조입니다.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전면적인 파멸의 버튼을 직접 누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수천 킬로미터 밖의 대리인들에게 작은 방아쇠들을 쥐어줌으로써 전쟁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맹수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길들이고 있습니다. 이 치밀하고도 잔혹한 대리전 전략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란의 신정 정권을 숱한 치명적인 위기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게 해주었습니다. 밖으로는 거친 맹수처럼 포효하면서도 정작 안으로는 극도의 두려움에 질려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 모순된 제국의 모습. 이것이 바로 화려한 수사 뒤에 가려진 이란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 기만적인 전략은 그들에게 오랜 시간 안식처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아슬아슬한 줄타기 고개에는 피할 수 없는 끝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파헤친 이란의 거대한 모순을 다시 한번 한눈에 내려다 보겠습니다. 지도 위에서 이란은 의심할 여지 없이 중동을 호령하는 가장 강력한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막강한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변국 곳곳에 자신들의 수족과도 같은 거대한 무장단체들을 배치해두고 있습니다. 세상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들의 호전적인 경고와 무력 시위에 긴장하며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세계 경제의 목줄이 언제 끊어질지 몰라 전전긍긍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란은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철 같은 요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강철 요새의 두꺼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절망적인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국민들은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빵 한 조각을 걱정해야 합니다. 텅 빈 우물과 쩍쩍 갈라진 소금 사막 위에서는 대대로 땅을 일구던 농민들이 생존의 터전을 잃고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찬란한 페르시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정작 변방의 소수민족들은 철저한 차별과 빈곤 속에서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분노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국가가 조장하는 억압과 공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피를 흘리며 체제의 근본적인 전복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란의 수뇌부가 벌이고 있는 이 모든 아슬아슬한 지정학적 도박은 강대국을 향한 오만한 제국주의적 팽창이 아니라 밑 빠진 독처럼 무너져 내리는 국가의 내부를 필사적으로 감추기 위한 눈물겨운 생존 투쟁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적을 끊임없이 악마화하고 대리전을 통해 중동 전역에 화염을 일으킴으로써 폭발 직전인 국내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파멸의 버튼을 만지작거리며 전 세계를 위협하지만 정작 그 버튼이 눌렸을 때 가장 먼저 잿더미가 될 자신들의 연약한 맨얼굴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기에 결코 방아쇠를 당기지 못합니다. 밖으로는 세상을 멸망시킬 것처럼 으르렁거리지만 안으로는 자국 국민들의 분노가 두려워 밤잠을 설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 이란이 갇혀있는 가장 비극적이고도 거대한 딜레마입니다. 이들의 기만적인 생존 전략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기적적으로 체제를 연명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란의 엘리트들은 벼랑 끝에 설치된 얇은 외줄 위에서 무거운 막대기를 쥔 채 절묘하게 균형을 잡고 걸어가는 노련한 공예사와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매우 냉혹하고도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한 국가의 진정한 힘과 위대함은 그들이 밖으로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는지, 혹은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국가의 힘은 스스로가 가진 내부의 상처를 치유하고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며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고갈된 국가는 겉으로 아무리 거대하고 화려해 보여도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중동의 뜨거운 태양 아래 놓인 그 좁고 치명적인 바닷길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매일 수천만 배럴의 검은 피가 그곳을 통과하며 세계 경제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테헤란의 엘리트들은 오늘도 그 바다를 바라보며 세상과 그리고 자신들의 국민들과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줄타기는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억눌린 청년들의 분노와 갈라진 땅의 절망이 만들어내는 내부의 압력이 정권이 통제할 수 있는 한계치를 완전히 넘어서버리는 그날, 외부의 적을 향한 위협조차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바로 그 절대적인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말입니다. 그때 벼랑 끝으로 내몰린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몰락을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잃을 것이 없어진 자들의 가장 끔찍한 선택처럼 결국 자신들을 집어삼킬 그 호르무즈라는 파멸의 버튼을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힘으로 짓눌러버리고 온 세상을 자신들과 함께 심연으로 끌고 들어갈까요? 폭풍 전야의 정막이 흐르는 페르시아만은
아직 그 서늘한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